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역사와 영화. 오늘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싱스트리트라는 아일랜드의 한 가톨릭 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소년들의 밴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존 카니 감독인데요. 존 카니 감독은 그 원스라는 음악영화, 아일랜드 더블린 거리에서 버스커,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용돈을 벌던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원스로 이렇게 굉장히 떴고요. 그 다음에는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키나 라이틀리가 나온 영화로 또 한국에서 한 2년 전인가요? 대단한 히트를 했죠. 한국에서 342만 명이 봤는데, 이 영화 사실 인디펜던트 무비, 즉 독립영화인데 사실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 흥행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악영화에 재능이 있는 존 카니 감독이 세 번째로 만든 음악영화가 싱스트리트입니다. 고등학교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화는요, 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코너는요, 1985년에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실직으로 공립학교 격인 싱스트리트라는 가톨릭 학교로 전학 오게 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온 첫날 학교에서는 검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갈색 신발을 신고 있다고 신부, 괴팍한 신부, 폭압적이죠. 말죽거리 잔혹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폭압적인 신부에게 맨발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거친 애들에게 곤욕을 치르기도 한 이 소년 코나는 그야말로 참 답답합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실직을 하니까 맨날 돈 문제로 골치 아프고, 하나 있는 형은 음악과 이 환각에 좀 빠져있는 좀 비정상적인 듯한 문학 청년이고, 어머니는 실직한 무기력한 아버지의 실망을 해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부모는 이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사춘기의 소년이요, 기댈 데가 없는데요. 이때 집이나 거리에 보여지는 모습은 1985년도의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참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이 80년대는 아일랜드가 유럽 평균의 60% 수준, 즉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의 GD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포르투갈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 아일랜드는 과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이 영화도 있고 일화도 많지 않습니까? 독립전쟁을 벌여서 국교도인 아일랜드가 백수십 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또 북아일랜드는 독립하지 못하고 신교도들이 많이 산다고요. 벨파스트가 중심지요. 거기는 아직도 영국을 이루는 하나의 연방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대부분의 아일랜드스는 독립을 했는데, 과거 아일랜드는 19세기에 감자 기근으로 인해서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그건 영국이 혹독한 착취를 하는 바람에 감자 농사로 건건히 묵고 살았는데 다 감자가 흉년이 들면서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국으로 왔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서부 영화의 배우 존 웨인도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이 할로윈 데이를 갖다가 이렇게 독특하게 기념도 하고, 자신들끼리 뭐 성 베네딕트인가 기념일인가 이런 것도 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끈끈한 가족과 친척, 친지들 간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도 80년대까지 계속 가난했습니다. 인구 적지요. 뭐 제조업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40%에서 한 10% 이래 낮춰도요. 잘 안 됐는데 87년에 노사 대사회협약을 맺고 또 아일랜드 정부에서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연 10%의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켈틱 타이거라고 불렸죠. 켈트족이니까요. 저 켈트족의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싱가포르, 한국, 홍콩 이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아일랜드가 제일 고도 성장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유럽 전체 평균의 90%를 소득 수준의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일랜드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요. 지나치게 외국 기업들이 많이 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채를 많이 늘려서 투자하고 이러다가 디폴트에 빠졌죠. 그래서 또 정권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아일랜드 경제가요.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력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아일랜드는요. 전체 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습니다. 스코틀랜드보다도 훨씬 적죠. 380만 밖에 안 됩니다. 하도 많이 죽고 외국으로 많이 떠나고 해가지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3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 몇 개를 빼고는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처럼 황량한 벌판이나 초원으로 남아있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들은 거의 폐허가 되어 채 돌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유럽 사람 중에서도 속을 드러내면서 상당히 격정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기네스라는 기네스부 흑맥주 그것도 아일랜드의 맥주죠. 그래서 이 펍 문화가 아일랜드가 사실 더블린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는 이 문호들이 많이 나왔죠. 소설가, 시인. 그래서 이니스프린이 이런 이름도 아일랜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요. 경관도 상당히 황량하면서도 또 운치가 있고 또 음악이 이 더블린 시내는 곳곳에 음악이 있고 그리고 술집에 가면 그 음악 노래들을 전 술집 손님들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영화에서 낭만적인 소재로서 아일랜드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또 화끈하고 격정적이고 이런 사람들로서 아일랜드의 민족성을 묘사합니다. 근데 아일랜드가 저렇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또 무너졌다가 또 성장하는 배경에는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합니다. 호주, 미국 등 캐나다 등. 그래서 그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의 그 영연방 국가에 또 과거 영국과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높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어떤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몰려들어서 고용을 상당히 이렇게 차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국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또 기업들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부패가 별로 없고 영어를 쓰고 또 EU 연방국가의 하나고 또 아일랜드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똑똑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380만 있는 나라에 경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영화의 그 무대는 아일랜드 경제가 거의 최악일 때의 아일랜드의 그 한 중산층 몰락한 가정의 소년이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깡패들만 다니는 건달 가톨릭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도 깡패고 신분대 학생들도 친구들도 다 깡패입니다. 학교에서 이 순환을 겪다가 집으로 가다가 한 소녀를 만나는데 이 소녀가 아니라 거의 처녀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라피나라고요. 이 루시 보인턴이라는 배우가 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하냐고 물으니까 뻥을 칩니다. 자랑할 게 없는 소년이요. 지 밴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요 실제로 형이 음악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또 예술가 기질이 있고 해서 당시에 TV 등을 이렇게 보는데 전설적인 또 이 과거에 흘러간 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듀란 듀란, 아하, 큐어 같은 80년대 당시 그런 뮤지션을 좋아했던 이 시청자들은 상당히 향수를 많이 느낄 겁니다. 좌우간
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급조 밴드를 이 주인공 코너는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 또 악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에이먼이라는 다소 엉뚱한 천재적인 소년을 끌어들이고, 또 프로듀서이자 촬영 감독으로 데런이라는 애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흑인 소년을,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처음에 흑인 소년은 영어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인기란 애를 끌어들였어요. 이 락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들은 라피나한테 잘 보이려고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이 낙후된 아일랜드 더블린 골목에서, 그 골목을 상대로 그 시대의 듀란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흉내낸 아주 그냥 울긋불긋한 판탈론 바지와 장발, 가발 이런 것들을 입고 나름대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거기에 또 라피나라는 여자친구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이 제방 위에서 또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라피나가 우연히 물로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코너가 구해내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요, 결정적인 좀 환상적인 장면은 이 끝무렵에 가서 학교에서 졸업축제가 있습니다. 신부는 그 졸업축제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얘들 코나 밴드가 그 졸업축제에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사실 이 밴드를 하기 전에는 곳곳에 불러다니면서 조폭들한테 맞았는데, 이 밴드를 하면서 머리도 빨갛게 염색을 하고 문신도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학교의 건달들이 얘들을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신부가 얘들을 벌을 주려고 해도 이제 그런 통제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있어서 댄스 파티에 이제 이 밴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뭐 유럽의 댄스 파티라는 거는 이 애인이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댄스 파티는 이제 5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에 럭컬럴 행태의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코너가 댄스 파티를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서는 이혼 직전인 부모가 같이 댄스 파티에서 춤을 추고, 또 이 라피나를 따라다니는 이 남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건달 같은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남친을 코너의 형님이 와서 주워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악독한 신부 교장 선생이 덤블링도 하고, 그리고 전체 참가자들이 군무도 추고 인도에 마치 뮤지컬 영화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교장이 이 밴드를 갖다가 방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불을 끄라는 교장 선생에게, 댄스 파티를 금지하려는 교장 선생에게 코너나 그가 또 보디가드로 영입한 깡패 친구들이 막아줍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무도회가 끝난 날요, 이 코너와 라피나는, 이 라피나의 꿈이 영국 런던으로 가는 겁니다.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 해서 라피나가 전 남친한테 꼬여가지고 한테 코나를 버리고 런던으로 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닮은 애가 있어서 너 라피나지 하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도 납니다. 가려다가 남친이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코나가 형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부두까지 차를 좀 대어달라. 그 부두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보트가 있습니다. 모터보트입니다. 그래서 형은요, 억만진창인 집구석과 무너져가는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동생이 잊지 말고 떠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너 돈 있냐 하니까 코나가 돈도 없다는 겁니다. 라피나한테는 패션 모델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사진이 있고, 자기는 밴드를 하다가 녹음해놓은 데모 테이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형은 동생을 비오는 날 부둣가에 데려다 주면서 보트를 타는 동생에게 잘한다 내 동생하고 격려를 합니다. 자, 보트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요. 이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는 좁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비는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큰 기선과 여객선과 부딪힐 뻔하지만은 가까스로 벗어나서 여객선 승객들한테 손을 흔들면서요. 그때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요. 참, 그 비 속에서 보트를 여자친구 태우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면서 영국 아일랜드 사이에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향해 가는데 이제 이 자막이 올라가고 음악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자, 한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개척하고자 하는 청춘의 이야기인 이 싱 스트리트. 영화 자체로도 재밌습니다. 스토리도 재밌고 배우들도, 꼬마들이 연기도 잘하고요. 또 꼬마들이 밴드 활동을 하는 모습들, 가정의 갈등들, 학교의 갈등들 지켜보는 모습도 재밌고 연애하는 장면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을 좀 알면요, 저 시대의 아일랜드는 어떠했는가. 자, 이 처해 있는 고난 속에서요, 앞날은 빤합니다. 뭐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불량 건달로 또 골목을 헤매는 그런 운명에서 이 소년은 이 패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여자친구와 또 음악을, 밴드를 하고 싶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요, 정말 막무가내식 탈출이기는 합니다만은 보트를 타고 런던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납니다. 자, 한국 앞으로 참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경제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현실 속에서 끝까지 도전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저는 오늘날 20대, 30대 분들, 어제 제 강연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누가 돕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싱 스트리트 음악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암울했던 한 시절에 바치는 청춘들의 고난 투쟁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